XRP의 하락장 사이클이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런 흐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가 다음으로 무엇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물론 이건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는 교육용 정보일 뿐이지 절대로 투자 강요나 재정적 조언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죠? 투자의 판단은 늘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최근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변화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외환 시장에서 일어난 개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근 일본이 외환 시장에 다시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시간 차트 기준으로 160정구까지 아래 꼬리를 달고 내려갔다가 곧바로 161정구까지 반등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시점에도 161점이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장에 들어와서 개입했다는 증거인데 아마 조만간 공식적인 보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미리 경고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이 과정이 너무 공격적으로 진행되면 암호화폐나 주식시장에서 갑작스러운 매도세가 쏟아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24년 8월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비트코인과 XRP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런 흐름을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두고 집중해보세요. 영상 뒷부분에서 기술적 분석과 함께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 기업 공개와 시장의 단기 고점 신호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최근 시가총액에서 2,500억 달러 이상이 증발하며 10.5%나 급락했습니다. 현재 주당 $165 수준인데 이번 기업 공개에 참여했던 많은 분이 손실을 보고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네요. 제가 보기엔 이번 움직임이 초기 투자자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짜인 물량 넘기기, 즉 엑싯 리퀴디티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광풍을 이용해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어버린 셈이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상 국면을 주도하며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휴전과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건 지금의 기업 가치 평가가 과연 진짜냐는 겁니다. 저는 스페이스X가 상장되기 전부터 이미 너무 비싸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보류했었거든요. 결국 금융의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비상장 주식거래 기회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게 항상 여러분의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자산 토큰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다행히 주식을 토큰화하고 비적격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넓히려는 실질적인 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OKX의 창시자인 헤이더에 따르면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뉴욕 증권 거래소의 소유주인 ICE와 OKX가 손을 잡고 토큰화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발행사 기반의 토큰화 주식입니다. 복잡한 중간 단계 없이 주식 발행사가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주식을 찍어내고 의결권까지 1대1로 완벽하게 보장하는 네이티브 주식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스페이스 X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토큰들이나 실제 주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고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탁자가 주식을 들고 대신 토큰을 발행하는 랩드 주식이나 특수 목적법인을 통한 합성 주식 방식이 대안으로 나왔던 겁니다. 엔스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기업들의 상장 과정에서 이런 구조가 어떻게 쓰일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리플 생태계에서도 이미 이런 다양한 구조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은 발행사 기반의 주식이 체인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XRP 레저가 자산 토큰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변화의 중심에 XRP 레저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90일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XRP 레저로 유입된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의 이 자금이 무려 19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더리움, 스텔라, BNB, 솔라나, 아발란체, 세이, 멘틀 같은 쟁쟁한 체인들을 모두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거예요. 리플 측 관계자인 루크 저지에 따르면 여기에 10억 달러가 추가로 더 들어왔다고 하니 최근 3-4개월 사이에 약 30억 달러의 자산이 몰린 셈입니다. 규제 명확성 법안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발행사 기반의 주식들이 XRP 레저로 들어올 준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추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1대1 보증 시스템이 이 체인 위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이끄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에이전틱 이코노미,
즉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가치를 거래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RWA와 토큰화된 자산들이 체인 위로 올라오고 그 자산들이 XRP와 만나 유동성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거래하거나 스테이킹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이 모든 걸 자동화해 주는 겁니다. 이미 TO14.AI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XRP에서 이런 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X40이 촉진자를 사용해 결제를 처리하고 클로점 크레딧으로 신용을 관리하며 XLS66D 프로토콜로 대출과 차입까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XRP 레저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을 위한 거대한 금융 레이어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옆에 똑똑한 인공지능 비서가 하나씩 붙어서 공과금도 내주고 최적의 수익률을 찾아 자산을 배분해주는 미래. 이게 2030년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XRP의 하락 사이클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XRP가 체인에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수익 전략이나 대출, 그리고 향후 출시될 ETF 금고에 수십억 개의 XRP가 보관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위프트 물량의 14%를 처리하거나 DTCC 자금을 가져오는 것과는 별개로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잠기게 되는 레이어가 겹겹이 쌓이는 셈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XRP 하락장의 마지막 순간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오파동 하락의 막바지 구간에 있다고 보는데 피보나치 수치상 87센트까지 내려가는 마지막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반등 구간인 1.22달러 부근에서 힘이 빠진다면 94센트를 거쳐 87센트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1.65달러를 확실히 뚫어내기 전까지는 섣부른 상승장 판단은 조심스럽지만 지금 이 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공격적으로 일어날 때 XRP가 약 35% 정도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4년 8월 당시에 66센트였던 가격이 일주일 만에 43센트까지 떨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최근 고점이었던 1.29달러에서 30% 정도 조정받는다면 정확히 90센트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하락 사이클의 최종 저점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형성된다면 이는 작년 7월 폭등 직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방향타는 확실히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인생 역전을 위해 리플 한 우물만 파야 하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단호하게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덩치 큰 기관이나 나스닥 상장사들은 절대 단 한 종목의 전 재산을 몰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플의 흐름과 맞닿은 고급 소스를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조 단위 자금을 움직이는 거대 세력과 나스닥 기업들이 지금 남들 몰래 전혀 엉뚱한 섹터에 막대한 돈을 밀어넣고 있다는 팩트입니다. 충격적인 건 이 섹터가 개미들이 꿈에도 모르는 사이 단 1년 만에 2200%라는 폭등세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2020년 이더리움 디파이가 미친 듯이 팽창하기 직전과 소름 돋도록 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그냥 흘려 들으신다면 다음 불장인 4년 뒤를 고통스럽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코인판이 조용할 때가 가장 저렴한 단가로 물량을 쓸어 담을 절호의 기회죠. 지금 지구상에 유통 중인 비트코인은 약 1990만 개. 비트코인은 설계 당시부터 2100만 개까지만 채굴된다는 공식이 박혀 있어 발행 끝물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5천억 달러, 한화로 2천조 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정말 기막힌 사실은 이 거대한 파이의 99% 이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갑 속에 잠만 자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도하면서 일원의 부가, 수익도 못 만들고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은행 적금은 이자가 붙고 건물은 월세가 나오고 주식은 배당이 떨어지죠. 심지어 같은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조차 들고만 있어도 연삼에서 4% 이율이 붙습니다. 그런데 유독 비트코인만은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추가 캐시플로우가 0인 깡통 자산이었던 겁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의 태생적 구조 때문입니다. 슈퍼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어야 코인이 캐지는 시스템이라 그냥 지갑에 담아둔다고 보너스를 주는 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 부르죠. 골드바를 금고에 모셔둔다고 금이 새끼를 낳지는 않잖아요. 물론 과거에도 비트코인을 굴리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거래소나 랜딩 업체에 코인을 예치하거나 껍데기를 바꿔 다른 알트 생태계에서 돌리는 꼼수들이었죠.
그러나 이 방식들의 공통 함정은 결국 내 코인을 남의 손에 넘겨줘야 한다는 치명적 리스크였습니다. 2022년 셀시우스 사태와 FTX 파산으로 코인을 맡겼던 수많은 개미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렸죠. 바로 이 고질적 모순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BTC파이. 쉽게 말해 비트코인 탈중앙금융이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그럼 BTC파이의 정체를 명확히 짚고 가죠. 지갑에서 숨만 쉬던 비트코인을 일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이자와 보너스를 챙겨가도록 설계된 신개념 금융 플랫폼입니다. 즉, 내 비트코인 소유권은 그대로 내 지갑에 유지되는데 매달 현금 흐름이 내 계좌로 꽂힙니다. 디지털 골드를 남의 지갑으로 보낼 필요 없이 제자리에 고정해두고 담보물로만 인식시켜 복리 수익을 찍어내는 혁신이죠. 이 생태계가 열리자마자 글로벌 1위 VC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1,500만 달러를 쏘았고 패러다임도 7천만 달러를 던졌습니다. 거기에 레거시 금융권의 73%가 우리도 뛰어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죠. 이런 자금 쓰나미로 단 1년 만에 이 테마는 2200%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BTC파이에 눈을 번뜩여야 할 명확한 이유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파월 의장은 동결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최소 2번의 인하가 터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금리가 깎이면 시중 은행 예금 이자도 바닥을 칩니다. 사람들의 돈은 본능적으로 수익 짭짤한 다른 곳 없나 하면서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대이동을 시작하죠. 두 번째,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9.1까지 밀려 최근 석 달 최저 수준입니다. 달러가 똥값이 된다는 건 글로벌 큰손들에게 현금만 들면 바보 된다는 경고죠. 결국 투자자들은 달러를 팔고 비트코인이나 금처럼 한정된 피난처로 몰려옵니다. 세 번째, 코인판 주변에 언제든 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역사상 가장 무식하게 장전돼 있다는 점. 1달러를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자그마치 3,265억 달러, 한화 450조 원입니다. 방아쇠만 당겨지면은 즉각 알트 시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질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죠. 이 미친 돈의 쓰나미가 어느 섹터로 덮칠지 방향타만 미리 읽어내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길목에 텐트 치고 폭발적 수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알맹이입니다. 귀 쫑긋 세우세요. 올해 1월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도장을 찍어준 그 순간부터 월가 ETF 통장으로 빨려 들어간 자금만 570억 달러, 원화 8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영악한 월가 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조단위 비트코인을 금고에 쌓아놨는데 관상용으로 썩히는 건 돈 낭비 아니야? 돌려서 매달 이자를 뽑아낼 방법은 없나? 이 탐욕에서 나온 답이 바로 2026년 원탑 유망 테마 BTC파이입니다. 널린 게 알트 테마인데 왜 BTC파이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까? 날카로운 지적이죠. 이 섹터가 미친 듯이 떡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자산 파이 자체가 다른 테마와 비교 불가입니다. 비트코인 시총은 1조 4천억 달러, 2위 이더리움이 2,400억 달러니 체급이 6배나 무겁죠. 그런데 그 99%가 일도 안 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디파이로 다들 바쁘게 돈을 버는데 비트코인 마을에는 그런 공장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크립토 역사상 가장 돈 냄새가 진동하는 처녀지가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이 대목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본래 비트코인 메인넷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즉 코드 기반 자동 계약 기능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태어날 때부터 가능했지만 비트코인은 보수적 성향 탓에 이 기능이 잠겨 있었죠. 그래서 내 코인 맡기고 이자 줘, 내 코인 담보로 돈 빌려줘 같은 디파이의 기본 작동이 기술적으로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100억짜리 골드바가 가득한 금고를 들고 가도 은행에서 대출 심사조차 못 받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2024년 바빌론이라는 기술 프로젝트가 기어코 이 방패를 박살냈습니다. 비트코인을 남의 손에 넘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담보 잡고 이자를 캐낼 수 있는 마법의 기술을 런칭한 것이죠. 이를 두고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보안망이다. 다만 그 안전성을 금융으로 써먹을 무기가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마침내 그 첫 번째 게이트가 열렸다. 요약하면 막혔던 기술의 혈이 뚫렸고 큰손들이 지갑을 열었으며 시장 전체가 비트코인의 진짜 파괴력을 깨우치기 시작했다는 것. 이 새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물려 폭발하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럼 평범한 개미들이 이 BTC파이 열차에 탔을 때 챙길 진짜 이득은 뭘까요? 첫 번째 메리트는 보관 패러다임의 변화. BTC파이에서는 비트코인을 네트워크에 연결만 해둬도 추가 보상이 떨어집니다. 베개 밑에 숨겨뒀던 현금 다발이 이율 높은 정기예금으로 업그레이드된 셈이죠. 두 번째, 옛날 코인 투자자들의 매매법은 빨간불 켜져라 하는 기도 매매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BTC파이에서는 코인 값이 횡보해도 연 3%에서 7% 확정이자가 꽂힙니다. 차트가 위로 쏘면 시세 차익, 기어가도 이자 복리, 양방향으로 꿀을 빠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미친 수준의 안전성. 옛날엔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사설 거래소 사장님의 양심을 믿어야 했죠. 거래소가 해킹 파산하면 FTX 사태처럼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됩니다. 반면 BTC파이는 블록체인 코드를 믿는 방식, 알고리즘이 기계처럼 돌아가니 횡령이나 먹튀가 불가능하죠. 직관적으로 배신하지 않는 로봇 은행입니다. 복잡한 원리 다 빼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비트코인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차트가 오르든 내리든 매달 마음 편하게 복리이자를 타먹는다.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게다가 절대 놓치면 안 될 호재, 미국 정부가 이 BTC파이의 돈 냄새를 맡고 합법적인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SEC 현물 ETF 승인, 2025년 7월 지니어스 액트 통과, 2026년 4월 미 재무부 시행 가이드라인 완비. 한마디로 월가 큰손들이 눈치 안 보고 BTC파이 위에서 금융상품을 런칭할 완벽한 도로가 깔렸다는 뜻이죠. 거기에 패러다임을 선봉으로 앤드리슨 호로위츠, 폴리체인, 갤럭시 디지털 같은 크립토 일진들과 월가 황제, 블랙록 피델리티까지 동시에 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코인 역사책에 유례가 없는 일이죠. 고래들 스스로 여긴 무조건 수십 배 터진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안 나오는 그림입니다. 팩트체크. 이 테마에 발만 담갔던 스택스는 BTC파이가 외계어 취급받던 시절 그저 원조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2023년 9월 0.5달러에서 출발해 단 7개월 만에 3.8달러를 찍으며 668% 떡상했습니다. 그때 1000만 원만 태우셨어도 7,700만 원이 됐을 거란 얘기죠. 뒤를 이은 바운스피트도 상장 한 달 만에 110% 이상 펌핑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냉수 먹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 코인들은 이미 너무 많이 퍼져 개미가 잔뜩 꼬인 탓에 끝물 차트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포인트는 정답은 뻔합니다. 아직 시동도 안 걸린 비트코인 99%의 눈먼 돈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올 진짜 차기 BTC파이 독점 대장 코인의 바닥을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내 2026년 하반기 폭발 사이클을 타겟으로 월스트리트 큰손들이 자기 돈 먼저 받아달라고 대기표 뽑고 줄 서 있는 운명의 종목을 캐왔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종목이 1등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570억 달러 펀드를 합법적으로 펌핑시키기 위해 월가 카르텔이 기밀 유지 속에 몰빵하기로 약속한 단 하나의 비트코인 영지식 증명 전용 레이어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독보적 프리미엄 때문에 월가 다크웹 정보망에서는 몇백 %가 아니라 수십만 %라는 펌핑 타깃가가 공공연히 떠돕니다. 블랙록 수석 매니저들조차 보안 메신저로만 돌려보는 이 1급 기밀코인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1분 1초에도 기간 매매 보시 차트에 티 안 내고 바닥 물량을 진공청소기처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중에 코인데스크 속보에 대문짝만하게 박히고 나서야 그때 치킨값 5만 원만 담아둘 걸 하면서 평생 이불킥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력이 살짝 벌려둔 짧은 골든타임 티켓을 움켜쥐고 인생 역전 추월 차선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영순위 코인의 진짜 이름과 매집 차트는 영상에 띄울 수 없습니다. 극비리에 진행되는 작전이라 영상으로 박제되는 순간 세력 알고리즘이 개미 꼬인 걸 감지해 지독한 가격 흔들기로 우리 같은 개인만 털리게 되거든요. 그 대신 저를 믿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진짜 구독자분들께만 이 부의 비밀번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은 제목 옆 더 보기를 누르시고 PC는 영상 바로 밑 설명칸에 파란색 하이퍼링크가 있을 겁니다. 링크 들어가시면 5초면 끝나는 체크리스트 2개가 뜹니다. 틱틱 누르시고 제출 버튼만 한번 쳐주시면 월가 정보통들이 숨기려는 이 BTC파이 대장 코인의 이름과 정확한 매수존을 여러분 핸드폰 메시지로 단 1원의 요구도 없이 100% 무료로 즉시 쏴드립니다. 오해는 금물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풀매수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 100원어치도 안 사셔도 됩니다. 일단 링크부터 누르고 정보를 챙긴 뒤 정말 블랙록이 쓸어담는 수십만 프로 종목이 맞는지 직접 차트 보고 의심하고 공부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후원금이나 유료 회원방 가입 같은 걸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디 제 프사를 도용하는 사기 채널을 철저히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나중에 오늘 정보로 계좌가 빨갛게 불타고 졸업할 만한 수익을 내셨을 때 그때 채널에 돌아오셔서 댓글 한 줄 달아주시고 지인들에게 채널 홍보 한번 해주시는 것. 오직 그 채널 성장의 기쁨이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뿌리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역대급 자본의 쓰나미는 이미 발밑까지 밀려왔고 살짝 열려있는 이 비상구는 조만간 차갑게 닫힐 겁니다. 망설일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누르고 5초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마스터키를 손에 쥐세요. 과감히 행동하신 분들만 결국 부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